네, 안녕하세요. 축구생각입니다.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멤버십 관련해서는 단톡방 참여나 배팅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크리스탈 팰리스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. 크리스탈 팰리스는 12위, 브라이튼은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확실히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 페이스 자체는 더 좋은 것 같고요. 브라이튼은 연승을 좀 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두 팀 다 경기력이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 경기 좀 투표율이 무승부 쪽에 몰린 경기긴 하지만 저도 좀 무승부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도 일단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최근에 좀 끈끈한 부분들을 저는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흐름 자체도 좋은 상황이긴 해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제가 봤던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브라이튼이 조금 더 짜임새나 이런 부분들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배당도 그런 부분 때문인지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이 두 팀의 수비가 지금 불안한 부분은 좀 적은 두 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0대0의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번 경기입니다. 입스위치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. 입스위치는 일단은 홈에서 5경기째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순위는 입스위치가 18위, 울버햄튼이 1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흐름은 뭐 울버햄튼이 더 좋죠.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좀 승리를 했습니다. 승리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 EPL 같은 경우에는 막바지에 좀 다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시즌 후반부죠. 그래서 이 슬슬 강등 버프가 발휘가 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부분 때문인지 입스위치가 오랜만에 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울버햄튼을 가져가는 게 말씀드린 흐름에서도 울버햄튼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이 입스위치의 수비가 좀 너무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울버햄튼이 지난 경기에서도 보여줬었던 모습들을 보면 공격에서 물론 뭐 이 득점적인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을 항상 가져가는 팀이고 좀 수비적으로 울버햄튼도 불안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경기력이 좀 괜찮았고 또 입스위치 상대로도 충분히 승리할 만큼의 경기력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입스위치가 강등 버프가 발휘가 될 타이밍이긴 하지만 울버햄튼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입스위치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3번은 웨스트햄 대 본머스의 경기고요. 웨스트햄은 16위, 본머스는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본머스가 최근에 좀 흐름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원래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었고 수비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공격에서의 화력이 많이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. 또 그런 부분에서도 흐름이 근소하긴 하지만 웨스트햄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상대가 사실 웨스트햄이라서 웨스트햄의 홈에서의 모습들이 원정보다는 나쁘지 않은 팀은 분명히 맞고 또 웨스트햄의 원정을 떠나서 고전을 하는 팀들이 많긴 하지만 또 본머스의 흐름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변을 노리신다면 저는 웨스트햄의 승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본머스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. 경기적인 부분에서의 본머스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웨스트햄의 공격은 사실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웨스트햄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
4번은 아스톤 빌라 대 노팅엄의 경기입니다. 아스톤 빌라는 7위, 노팅엄은 3위에 위치하고 있고요. 아스톤 빌라가 홈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최근 14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. 흐름은 두 팀 다 좋아요.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, 최근에 이 연승적인 승리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면 더 노팅엄이 더 많은 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. 아스톤 빌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낮은 정배당을 받았어요. 좀 개인적으로는 의외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력은 좀 비등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노팅엄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나올 수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아스톤 빌라가 단통으로 승을 가져가기에는 말씀드린 경기력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점과 이 아스톤 빌라의 기복 자체도 조금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승무패로 다 지우는 쪽을 선택을 하고 승무패가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5번 경기입니다. 마요르카 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. 마요르카는 9위, 셀타비고는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마요르카는 원래 좀 홈에서 강한 팀이죠. 홈에서 4경기 동안 이제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, 흐름은 비슷한데 셀타비고가 더 좋긴 합니다. 두 팀 경기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긴 한데 저는 셀타비고가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이 경기 무승부 쪽으로 너무 많이 투표율이 몰렸어요. 45%가 넘어가는 투표율에 이 무승부가 나오면 저는 무승부에 좀 투표율이 45%가 넘으면 좀 가져가지 않는 성향도 있고, 또 마요르카의 홈이라는 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. 셀타비고의 승도 좀 생각을 셀타비고의 승도 조금 가능성이 있고, 저는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방향일 것 같은데 마요르카의 홈은 만만치 않다. 경기력이 비슷하다면 홈팀인 마요르카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마요르카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6번은 바르셀로나 대 베티스인데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를 가져가겠습니다. 바르셀로나가 지금 홈에서 6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, 베티스의 최근의 페이스가 굉장히 좀 무서워요. 지금 6위까지 연승을 하면서 치고 올라온 상황은 분명히 맞고, 또 원래 베티스는 좀 주춤했었을 때의 모습들을 보면 원래 좀 공격이 좋고 수비가 아쉬웠었는데 지금은 좀 밸런스도 그 전보다는 좀 잘 잡혀진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상대가 바르셀로나라서 분명히 중간 싸움이라든지, 그리고 이 바르셀로나의 공격에는 쉽게 뚫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7번 경기는 라스팔마스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. 확실히 소시에다드가 유리하긴 하죠. 라스팔마스가 홈에서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, 흐름도 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. 최근에 승리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 소시에다드도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물론 뭐 지난 경기에서의 승리한 모습들은 분명히 있지만 최근에 이 득점력이 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, 그리고 경기력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또 원정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라스팔마스인데도 불구하고 소시에다드가 원정이긴 하지만 배당이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됐다면 저는 이변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저는 라스팔마스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8번입니다. 브랜드퍼드 대 첼시. 이 경기도 무패 투픽을 가져가겠습니다. 첼시는 좀 굉장히 좀 기복이 있는 모습들이 있고, 브랜드퍼드는 좀 밸런스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첼시보다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. 최근에 모습들만 놓고 보면. 그래서 이 경기는
첼시가 경기력적으로나 스쿼드적으로나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분명히 맞아요. 원래 이 경기도 좀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뒀었던 경기긴 한데 첼시의 승까지 포함을 한 이유는 첼시가 최근에 무승부를 가져가지 않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.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적용을 했고, 브랜트퍼드도 이번 시즌 놓고 보면 사실 무승부를 많이 하는 팀은 아니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브랜트퍼드의 승까지는 생각하고 있진 않은 상황이라서 첼시의 승까지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.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면 첼시가 좀 기복도 있고 브랜트퍼드도 밸런스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무승부가 조금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저는 무패 투픽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9번은 풀럼 대 리버풀인데 리버풀을 가져가겠습니다. 근데 조금 불안한 점은 이 배당이 좀 생각보다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부분은 있겠지만, 풀럼이 사실 만만한 팀은 아니긴 해요.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이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 자체나 아니면 역습에서의 템포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근데 일단은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된 부분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지만, 앞서 말씀드린 풀럼의 그런 이 공격적인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했을 때 리버풀의 배당이 높은 가능성도 좀 타당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이변까지는 가져가지 않고 풀럼의 단통 패로 리버풀의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0번은 토트넘 대 이제 사우스햄튼인데, 사우스햄튼도 지난 경기 오랜만에 좀 무승부를 하면서 연패를 좀 끊어냈기도 하고, 또 이 확실히 시즌 막바지가 되니까 강등 버프가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토트넘도 지금 안전한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, 또 토트넘이 엄청나게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우스햄튼 정도는 사실 사우스햄튼의 수비 정도는 뚫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경기도 토트넘의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1번은 이제 세비야 대 아틀레티코인데, 이 경기는 좀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아틀레티코가 당연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죠. 또 이런 순위적인 부분에서도 세비야는 12위고 아틀레티코는 3위라서 두 팀의 순위 차이도 많이 납니다. 근데 이 경기도 일단은 아틀레티코의 배당도 좀 높은 상황이고, 아틀레티코가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. 최근에 승리가 없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, 득점적인 부분에서의 좀 이 상대가 잠갔을 때 그것을 뚫어내는 해법을 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세비야도 경기력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수비가 그렇게 좀 불안한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는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좀 승무패가 다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세비야의 단순한 크로스 공격이라서 아틀레티코가 충분히 막아낼 것 같긴 하지만, 앞서 말씀드린 배당의 높은 부분들이나 뭐 세비야의 뭐 최근에 이 밸런스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2번은 맨유 대 맨시티인데 맨시티 가겠습니다. 맨유가 좀 굉장히 어려운, 항상 경기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팀이 맨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사실 마음속 한켠에는 맨유가 또 배신하고 이런 경기 또 승리하는 거 아닌가, 그런 또 생각도 들어요. 배당도 그렇고 이제 투표율도 많이 몰리진 않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맨시티가 좀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맨유랑 비교할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맨시티가 아무리 떨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, 또 맨유가 많은 그런 이변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맨시티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3번은 바이돌리드 대 헤타페. 헤타페가 당연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죠. 바이돌리드는 경기적인 부분들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꼴찌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좀 많은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사실 헤타페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. 경기력도 확실히 바이돌리드와는 차이가 있고요. 근데 배당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경기는
이변을 가져가는 게 더 적합하다라고 봤고, 이변이라면 바이올리드의 승까지 가져가기에는 바이올리드의 이 득점력이 너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0대 0의 결과를 좀 고려한 바이올리드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경기입니다. 비아레알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. 비아레알은 5위, 빌바오는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다 흐름이 좀 비슷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, 두 팀 다 좀 최근에 득점력도 그렇고 좀 경기적인 부분들, 흐름이나 이게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. 저는 이런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비슷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최근에 좀 떨어져 있는 이 두 팀을 봤었을 때, 그래도 빌바오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또 나가는 과정이라든지, 아니면 또 경기가 안 풀릴 때 크로스나 세트피스 한 방 자체도 사실 비아레알보다는 수비적인 부분들도 더 안정적이고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비아레알과 빌바오의 경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빌바오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비아레알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패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. 저는 또 승무패와 포르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